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은 법원 명령으로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혐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또 한 번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임박했던 지난해 5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종우 당시 거제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측근 A씨와 공모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던 B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6월입니다. 최초 고발장을 낸 거제시 선관위가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 명령으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은 박 시장에게 이례적으로 백지구형을 했습니다. 법리상 박 시장이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 증거가 명확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 당시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1심 선고 결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또 엇갈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000만 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의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제가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피의자 검거나 신속한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회복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다라는 말,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창원 서성동 집결지입니다. 건물주 60대 A씨는 성매매 업자들에게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다 3년 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범죄 장소인 건물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건물이 A씨가 아닌 아내의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전담팀을 꾸려 건물 소유권을 A씨 명의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해 몰수 집행을 마쳤습니다. 몰수 판결 1년 4개월 만입니다. 차명 재산이어서 몰수 판결로 바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별도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경찰도 범죄 수익 추적에 적극 나섭니다. 경남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105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모두 112건의 사건에서 39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몰수 추징 보전은 법원의 유죄 판결 전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향후 재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 만큼 범죄 수익 환수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임과 동시에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순서입니다. 이달에 만날 거장은 11월에 태어나 11월에 82살의 생을 마감한 시인 김춘수입니다. 한국문단의 대표 순수 시인으로 꼽히는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1952년 당시 30살의 마산중학교 교사가 교무실에 하얀 꽃 한 송이를 보고 쓴 시 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리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연애시로 꼽히지만 시인은 연애시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고도, 네. 조금 그 철학적인, 행위상학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엉뚱하게 연애시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 같는데 한국문단의 대표 순수 시인 김춘수는 1922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1948년 구름과 장미로 등단해 시집 25권을 남겼습니다. 시인은 통영중학교를 시작으로 마산중학교를 거쳐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로 30년 넘게 후학을 길러냈습니다.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도 그의 마산중학교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 출범과 함께 국회에 진출했고 1988년 퇴임식에 헌정한 축시는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이 다시 순수와 서정으로 회귀한 것은 1999년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글이 무슨 감동이 되고 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다시 관념론적인 시로 돌아가는 거죠. 만년의 시인은 초기 때 을미시와 관념시로 돌아가 아내 영전에 바치는 시집 등 일생 중 가장 많은 시를 남깁니다. 시라도 안 쓰면 나는 되게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쓸쓸해서 사는 것이 너무 쓸쓸해서 시라도 써야 되지. 80이 넘도록 계속된 그의 시작은 2004년 11월 멈췄지만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유품 전시관에서 또 생가로 이어지는 좁고 좁은 골목에서 시민들이 돈을 모아 세운 시비에서 시인 김춘수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에서 3도가량 더 낮아 무척 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5도나 밑돌며 쌀쌀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양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2도, 창녕이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8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4도, 합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산청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례 조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고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투자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창원처럼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지역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함안과 창녕 경계인 낙동강 7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은 높은 낮 최고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유해 남주류 개체수가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낙동강 물금 매리 지역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녹조 독수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3년째 낙동강 유역에서 공기 중 녹조 독성 성분을 측정한 결과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와 주남 저수지, 창녕 우포늪 주변에서도 녹조 독성 성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녹조 독수 모니터링과 민관 합동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피해 대책을 마련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 지역민의 피해 대책을 묻는 임철규 도의원의 질의에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민 피해 대책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한 뒤에 산업이 지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창원과 진주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와 차량 밀집 지역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장기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점검과 공기청정기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합니다. 도청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병원이 선정되기까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 상급 의료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와 응급 환자 거절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